저에게는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21살에 만나서 저의 20대 절반을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. 제가 이렇게 한 사람과 오래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건 다 남자친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늘 한결같은 모습과 성품으로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배운 점도 많아요. 그렇게 예쁜 연애를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. 연락하는 것이 귀찮고 만나도 밥만 간단히 먹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요. 남자친구와의 시간이 귀찮아졌습니다. 오래 사귀었으니까 옆에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극복하려고 했죠. 그리고 저의 권태기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함께 얘기 나눈 적도 있어요. 내가 지금 오빠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어.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. 오래 만나다 보면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감정이야. 시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게.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. 몇 번의 권태기를 대화로 극복했고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. 이런 다짐은 금방 힘을 잃었고 요즘 다시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다시 예전처럼 나아지질 않아요. 남자친구 앞에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.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서 부재중 전화를 확인해도 무시한 적도 있고요. 이 상태로 만남을 이어가면 남자친구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지만 헤어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. 이게 이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? 고민 상담할 곳이 별밤밖에 없는 것 같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. 너무 속상하다. 이게 참 이 권태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찾아온다는 점에서 여기서 거듭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네. 그래도 만나세요 이런 분 없어요 라고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분의 이 대사는 오래 만나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야.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 그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게. 이건 진짜 원석인 건데. 그리고 성품이란 말 20대 중반에 잘 안 쓰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5년간 보고 배웠던 그 성품. 좋은 분인 건 확실한데. 그쵸. 이제 그걸로. 근데 고민으로 보내신 심정도 너무 이해가 가요. 그쵸.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은 아무 소용이 없죠. 특히. 맞아요. 설레지 않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있어요. 이렇게 짜증나고 좀 이렇게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좀 꼴보기 싫어지는 정도의 권태기인 건데. 그치. 이거 어떻게 해요? 숨만 쉬어도 짜증난다고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생각이 나시네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? 이나 씨한테 일단 전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형하고 한 10년 만나서 결혼하셨잖아요. 네네. 결혼 생활 10년 정도. 권태기라는 느낌이라는 게 있었어요? 어땠어요? 저 이게 진짜 좀 이런 얘기야말로 꼴보기 싫을까 봐. 근데 이게 저희는 그건 있어요. 막 불꽃 튀기고 막 폭죽 터지고 이런 느낌이 연애 기간에 또 별로 없는 편이었고 좀 스며들듯이 사귀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또 권태기 특별히 막 지루해, 따분해, 눈만 마주쳐도 짜증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. 그냥 늘 평온한 상태? 근데 이 정도가 됐던 경험이 없던 건 아니에요. 다만 저는 5년 되기 훨씬 이전에 찾아왔었죠. 그렇죠. 그리고 보통 상대가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. 착하고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별로라서 이런 건가라는 자괴감까지 동반됐었어요. 지금 이분도 약간 그 정도이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지금 사람이. 일단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네요. 그러면 이분도 나이를 드시면 이나 씨처럼 되게 스며드는 상태에 계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. 그렇습니다. 네, 일단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. 근데 이거를 지금 버텨야 되냐?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. 전 두 가지를 일단
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네. 하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느낄 때 네. 관계를 막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? 보통은 일이겠죠.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안 되면은 관계에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 관계를 버거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렇구나. 네,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다. 와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나 씨처럼 충분히 이제 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. 사실 새로운 거,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럼요. 그래서 그 성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안정적인 연애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를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제일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맞습니다.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네. 경험치나 네. 또는 뭐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. 네. 그래서 뭐 당장 어쨌든 결론을 내셔야 된다? 그러면은 남자친구를 잃는 감수를 하더라도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새로운 분들과 계속해서 만나보고 그 안에서 나란 사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. 그리고 시간이 가서 이제 이나 씨 같이 나도 스며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든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다른 안정적인 건 다른 데서 찾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절대 그게 틀렸다,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이게 대표적으로 제3자들은 야 그런 남자 다시 못 찾아 놓치지만 하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에 또 지나치게 또 반감이 생기는 건 아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 권태기를 지금 이 정도면은 좀 뭐랄까 꽤 염증이 올라온 상태인 건데 그렇죠. 그래도 이럴 때 뭐 그래도 지금 당장 끝내지 않고 보류를 하며 그나마 가장 나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약간은 시간을 갖는 거? 그렇죠. 그게 제일 무난하고 클래식이죠. 뭐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져보는 3개월이요? 네.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에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. 원장님 이런 적 없으세요? 막 상대가 꼴보기 싫을 정도로. 저는 이렇게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. 네. 근데 그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너무 마음이 있는데도 헤어져 본 경험은 있죠. 근데 그때 헤어짐에 대한 원인을 상대방한테 찾으려고 했고 상황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제 성향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인정하게 된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이분과는 약간 반대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죠. 근데 뭐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. 사실은 그건 제 성향이 부분이니까. 네. 지금 이분도 그럴 것 같아요. 결론은 이것은 아무도 이제 특히 이런 권태기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뭐 이 사람은 만나라. 아니야. 그냥 헤어져. 그럼 사람 끝난 거야. 아무도 정답을 줄 수가 없고요. 그 자기의 성향이 어떤지. 정말 그리고 그게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요소예요. 혹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 연애 관계로 좀 애꿎게 화살이 돌아가 있는 건 아닌지. 맞아요.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휴,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지는 문제였긴 하지만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저는 요즘에 약간 좀 이나 씨처럼 약간 좀 제가 변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. 요즘에. 그래요? 네. 마냥 설레이고 이런 감정에 좀 지쳤다고 해야 되나? 네. 그래서 정말 그냥 느리게 걷고 싶어요. 누군가와 느리게 걷고 싶습니다. 어른이 되었어요. 다 컸네요. 이제 양원장. 장가 보내도 되겠고요.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. 2개월의 Talk to Me.